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네, 별표 1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시행령 별표 3, 페이지 97페이지 가보면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의 종류가 나와요. 소방용품, 맞습니까? 이게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언제든지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소방용품은 제가 그랬죠. 파츠라고. 그래서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소방용품은 나중에 갔을 때 형식 승인이라는 내용하고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형식 승인. 그래서 여기 가보면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나와 있고,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기기,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라고 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죠. 이 형식 승인이라는 내용에 가보면 이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근데 그 형식 승인 내용에 가보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소방용품 중에 얘는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아셨죠?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요거 그 종류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소방용품에 어떻게 보면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기기가 있대요. 그럼 여기 가보면 제일 처음에 소화기구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얘는 제외래. 요거 꼭 보십시오. 하셨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제외. 그럼 외의 것은 뭐를 얘기하냐? 모래, 질석, 진주암. 그래서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이나 또는 팽창진주암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별표 1, 제1호 나무개 자동소화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소화장치 종류에는 주상캐가 분고. 자, 근데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놨죠. 요게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제가 첨언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소방용품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 승인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되는 건 소방용품엔 들어가요. 얘가 소방용품엔 들어가고, 여기서 제외된다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야 되는데 형식 승인에서 제외. 그러니까 여기다가 형식 승인은 제외라고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 승인은 제외. 아셨죠? 요거 나중에 형식 승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호스, 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유수 제어 밸브, 가스관 선택 밸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애들은 뭐가 있는 거냐? 일단 여기 갔을 때 소화기구, 그죠?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근데 여기에서 외의 것은 제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소화전, 관창, 호스, 헤드, 기동, 유수, 선택.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헤드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SP 헤드만 얘기한대. 가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스 헤드 아니야, 여러분들. 가스 헤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스관 선택 밸브. 이거는 가스만 들어가. 가스관 선택 밸브. 됐습니까? 그래서 소화 설비 구성품 꼭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이 제외되는 것들 잘 보시고, 요거는 소방용품엔 들어가지만 형식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상업용 주방 자조 소화 장치는.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무슨 설비예요? 이제 삐요삐요 올려주는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 설비. 자, 그럼 경보 설비는 여기 가보면 누경, 가경, 그쵸? 그리고 경보 설비 구성하는 것 중에 발수, 중감, 그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그러니까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두 개 다 경보 설비입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것 중에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근데 이 음향장치는 얘만 들어간대요. 얘는 제외. 사이렌은 들어가지 않는다. 경보설비, 경보설비. 최근에 이게 여러분들 누전 경보기를 누전 차단기로 바꿔놨어요. 아니죠, 차단기는. 그죠? 뭐 이런 내용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애들이에요. 피난 구조 설비. 그럼 피난 구조 설비는 여기에 사, 조, 완. 맞습니까? 그리고 간이도 들어가요. 완강기, 간이 완강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공기 호흡기. 공기 호흡기. 그리고 여기에 등 들어가죠. 다 등 들어가죠. 그럼 피난구조 설비는요. 피난구조 설비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다리 잠깐 끊었다 가자. 자, 다음 우리 피난구조 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난구조 설비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갔을 때 사조완. 그죠? 완 다 들어가죠. 간이완강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등등등등. 맞습니까? 그래서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애는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근데 여기 다 포함이야. 지지대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기호흡기 들어가고요. 공기호흡기 들어가고 여기 갔을 때 무슨 등. 맞습니까?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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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종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도선 안 들어갑니다. 유도선. 표지 안 들어가요. 유도 표지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비 전원이 내장된 조명등만 들어가는 거죠. 내장된. 그럼 이걸 또 내장되지 않은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내장 안 된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오답이다. 그리고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화약제와 방염제, 소방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소방. 자, 근데 여기 소화약제 물은 제외. 물 소화약제는 소방용품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됐나요? 이거 앞글자 따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갔을 때 저하고 문제를 풀 때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보면요. 이제 규칙이 나오죠. 규칙 제2조 기술기준의 제정, 개정 절차, 뭐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해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3조 읽어보세요.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대. 관계인의 의무, 관계인은 또 이런 일을 해야 된대요. 네,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썸머리로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98페이지 밑에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라고 내가 시행령 별표 드렸던 거 아셨습니까? 정리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공동주택, 아파트 등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근생에는 뭐가 있다? 뭐 바닥 면적별로 제가 정리 잘 해놨죠? 요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정리하셔도 돼. 여러분들 본문은 제가 그냥 책에는 원래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드렸던 거고, 그죠? 요걸로만 정리하셔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채, 경채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하가 지하고 다 넣어놨죠, 그죠? 마지막에 비고까지 정리해놨어요.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해놓은 거니까 요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소방용품 썸머리 넣어놨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소방시설법상 무창층이 되기 위한 계급의 요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름이 몇 cm?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죠. 계급부에는. 그리고 바닥면으로부터 어디?
1.2m죠. 근데 이게 계고부가 있으면 위였어, 아래였어? 아래였지. 그래서 무슨 부분? 밑부분.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에 나오다 보니까 다음 중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화설비는 쭉 갔을 때 불을 끄는 설비죠. 고체 에어로졸, 소화수조, 자동확산 소화기, 간의 소화용구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화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절대 얘를 소화설비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무슨 설비예요? 맞죠? 소화용수 설비. 나머지는 이거 자동 소화 장치죠. 자동 확산 소화기 이거 소화기구 종류죠. 간의 소화용구 이거 또 소화기구 종류죠. 맞습니까? 다 소화 설비죠. 다음 소방시설법상 피난구조 설비가 아닌 거. 구조대, 방열복, 시각경보기 이거 경보 설비. 맞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분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소방시설법상 피난구조 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 가보면 구조대가 나와 있는데 구조대는 피난구조 설비 중 피난기구의 종류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피난구조 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피난기구. 두 번째가 맞습니까? 그리고 유도등. 다음 이런 애들 들어가죠. 그죠? 그럼 피난기구 종류에는 사조환. 맞나요? 인명구조기구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인명구조기구의 종류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셔야겠네. 구조대. 됐나요? 오케이.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 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재연, 연송, 비콘, 연살, 무통, 연방, 연송. 자, 요거 비상조명 등 요거 뭐예요? 아차하면 비상 콘센트랑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만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답으로 속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 중 근생이 아닌 거. 보세요. 금융업소죠. 금융업소면 여기가 이제 사무, 업무하는 곳이죠. 업무하는 곳은 내가 500 미만이면 근생이라 그랬죠. 이게 500이 넘어가면 업무시설이에요. 근데 500이 안 되네요. 근생이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단라는 150. 150 이상이면 위락. 150이 넘었네. 잘못됐죠. 자, 골프 연습장. 요거는 500이 넘으면 운동이죠. 500 미만이면 근생이죠. 450 오케이. 자, 미용원. 여러분들 미용원이나 이용원은 바닥 면적 상관없었죠. 무조건 근생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2번. 다음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노인 의료복지시설. 보세요. 이건 포인트가 의료가 아니라 그랬어. 앞에 노인. 맞습니까? 그럼 얘 무슨 시설? 노유자. 요건 뭐야, 여러분들?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의료시설이었죠. 마약진료소, 의료시설이었죠. 한방의원, 의원은 다 뭐예요? 근생이죠. 맞나요? 그럼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더라. 제가 앞에서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류로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의원은 근생. 맞죠? 두 번째,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죠. 의료시설이죠. 동물원 문화집회, 공항, 항공관제탑 요거 제외 아니라 그랬죠? 포함, 오케이. 운수, 제대로 들어가 있네. 다음 중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옳은 것은 그랬어요. 교육연구시설, 도서관이나 직군, 오케이.
의료시설, 의원, 근생. 그죠? 격리병원, 의료시설, 요양병원, 의료시설. 얘네는 다 의료시설이에요. 자동차 검사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요것도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자동차 검사장은 운수시설이 아니죠. 여기 철공항 들어갔었잖아요. 터미널은 운수시설이 맞죠. 얘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봉안당 들어가 있죠. 장례시설은 특정 소방 대상물 자체 분류죠. 요거는 장례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다음,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거. 자, 근생은 의원. 맞습니까? 근생. 자, 문화집회시설, 동식물원,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 경락고 들어가 있고, 유스호스텔은 맞죠? 수련시설이죠. 그죠? 정답 몇 번? 4번. 요건 숙박시설이 아니다.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거. 자, 제가 그랬죠. 요 바닥 면적 합계가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체육관, 운동시설 요럴 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로 간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1000제곱 이상이면 문집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얘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0제곱 미만이면 이때 운동시설로 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관광유계시설 여기 갔을 때 관광유계시설 같은 경우도요.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어린이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맞다 그랬죠. 이거 노유자가 아니다. 잘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원은 자동차 운전하고는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식물원은 동식물이 아니고 뭐예요? 문집. 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앞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야. 맞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로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두 번째, 전력 전선배관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 사람이 점검 또는 일단은 예전에는 요 폭과 높이와 길이가 전력용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전력용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다 지하구조.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어차피 가스 냉난방용이어도 여기가 1825.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거야, 지금. 세 번째, 하나의 건축물의 금판 업숙 위 플러스 주택, 요게 주상복합이라 그랬죠? 4번, 자 이거 보십시오. 고시원, 숙박시설 451대 아니죠. 500이 넘어야 숙박시설이죠. 500이 안 되면 근생이다 라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정답이 지금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다.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요것도 골라보십시오.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연결된 연결 통로로 지금 되어 있대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럼 지금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고 없을 때가 더 짧다 그랬죠. 없으니까 숫자가 더 작은 거예요. 6.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겠죠. 10.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6, 10 그리고 2분의 1. 그죠? 요거 절반 나와 있었죠. 60에 2분의 1 끝났네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소방시설법상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거. 무전 차단기 끝났네요. 그죠? 이게 올해 나왔던 거거든요.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소방용품이 아닌 거. 그래서 소방용품의 종류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들어가 있지만 형식 승인 기준에 가보면, 여기 가보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3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요 문제가 요번에 나왔었고요. 다음, 무창층 요거 23년 경채 문제인데 보십시오. 쭉 보셨을 때 찾아보시면 틀린 거 찾으래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피난을 해야 되는데 쉽게 안 열리면 어떡해, 여러분들. 쉽게 열려야지, 그지?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밑부분까지 높이 1.2m 이내. 아까 다 들어가 있던 기준들이었죠, 그죠? 네, 요거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1825. 그죠?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문제 푸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챕터 1이 끝나요. 맞죠? 챕터 1이 끝났고 이제 챕터 2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거기 갔을 때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섹션 1, 1절에 가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요. 내가 만일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대.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걸 하고 싶대요. 새로 짓고 늘리고 있던 걸 부시고 다시 짓고 그대로 두고 다시 옆에다가 짓고 개축, 재축 이전, 옮기고, 용도 변경, 뭐 근생을 판매로 바꾸고 막 이런 용도 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맞습니까? 자,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공무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허가청에 동의 요청을 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허가청 쪽에서도요, 이거를 그냥 하십시오라고 못 내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서에 동의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소방에 관한 것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걸 한답니다. 용도 변경을 한답니다. 대수선을 한답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방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걸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에 대한 걸 봐주냐면 적법 여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검토를 해요. 본서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으면 5일 이내. 특급은 조금 건물이 사이즈가 큰 건물이야, 여러분들. 높이나 또는 면적 이런 것들이 큰 건물이면 10일, 좀 오래 걸릴 거니까요. 안 된다, 4일. 서류 다시 내라라고 하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그게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게 올해도 나왔죠. 그죠?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은 이따가 저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아셨죠? 요 흐름이니까 요 흐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실 때 그렇구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는구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뭐예요? 이제 6조죠. 6조. 그럼 6조를 본문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뒤쪽에 이제 대상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저희 보기로 했었죠. 자,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뭐냐? 읽어보세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봐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이거 하나를 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요거 잘 보십시오. 본서에 뭐를 받아야 된대요?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된대요. 2항 가보실래요? 자, 건축물에 증축, 개축, 재축, 용도 변경, 대수선. 근데 지금 뭐가 빠졌냐면 여기는 신축과 이전이 빠지긴 했거든요. 자, 이때는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맞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래요? 이거는 본서에게 그냥 지체 없이 알리래요. 그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사실 통보만 해주면 된대요. 신축과 이전이 지금 빠져 있죠, 그죠? 근데 뭐 이거를 구분해서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 저는 요 1항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항 가볼까요?
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기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신축에 대한 받아주는 행정기관과 신축을 받지 않는 뭐 어떤 행정기관, 요게 이제 업무별로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두 행정기관은 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본서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 중, 자,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꼭 같이 주래요. 즉 여기 행정기관이 제가 아까 본서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때 꼭 건축물의 내부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넘겨주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설계 도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안보나 기밀일 땐 제외. 이런 것들을 살짝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됐죠? 자, 네 번째. 본서는 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요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5일이나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은 5일, 특급은 며칠? 10일. 그쵸? 꼭 어떻게 하래요? 동의 여부를 알려주래요. 누가요? 본서가.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 동의를 해줘야 되냐? 이런 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즉 이 법에 따른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적법 여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구역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꼭 봐주래요. 그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본부장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때 원활한 소방활동 및 또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서, 자, 검토 자료나 의견서를 모시에 동의시에 첨부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는 해주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피방,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그리고 여기 가보면 또 방화벽, 그죠? 이거 방화시설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피방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피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그리고 진입창, 뭐 피방진, 피진방,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해 가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모르잖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토 자료나 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 가보세요. 마지막에 통로에 대한 것도 있어요. 소방자동차에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래서 이따 대통령령에 이게 몇 가지가 더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렇게 세 가지고, 뭐 접근 통로 이것도 들어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몇 가지가 더 들어갈 겁니다. 사용 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땐 소방시설 공사에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걸로 동의를 가름할 수 있대. 퉁 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가름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요, 공사업법에 가보면 완공검사라는 걸 배워요. 그 완공검사가 공사가 다 어떻게 됐을 때, 마무리가 됐을 때 검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완공검사를 받게 되면 완공검사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소방본서가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오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나와 있고요. 7항,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장.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요게 시험 문제가 24, 23, 19, 18 막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를 완벽하게 암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요 인허가에 대한 건 읽어보십시오. 네, 인허가에 대한 건 읽어보시고요. 자, 대통령령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에 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라는 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1호에 가보면, 1항에 거기, 1항에 1호부터 이제 몇 호까지 나와 있냐면 7호,
8호, 9호, 10호, 10호까지 나와 있죠. 그 10호까지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중요하대요. 대통령령이. 그래서 얘가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지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을 할 때 미리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물의 범위다. 그럼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요 1이거든요. 1호. 1호에 가보면 요게 나와요. 연면적 기준. 꼭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연면적은 바닥 면적과는 다른 거예요. 바닥 면적은 그냥 해당 실의 그냥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요 연면적은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더했을 때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제외예요. 아셨습니까? 지하층을 제외하고 그 층에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해주면 뭐가 나온다? 무슨 면적? 전체 연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연면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가보면 연면적이 400제곱 이상인 건물이나 시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400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400 이상이면 우리 무조건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학교, 노유자, 수련 이런 애들이 쭉 나오죠. 그럼 처음에 학교, 그리고 노유자나 수련, 정신의료나 장애인 의료 나오죠? 자, 얘네들이 다 얼마예요? 100, 200, 300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묶어서 학교에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갔다. 연면적 기준만 보면 학교에 뭔가 이상한데 노숙자가 뭐를 입고 갔다고요? 정장을 입고 갔대. 그러니까 본인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 학교에 뭐를 가는 거야, 이제 학부모 상담을 가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숙자래요. 근데 어떻게 빼입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장을 쫙 빼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1, 2, 3, 4 학교에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갔는데 여기는 그냥 연면적 400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최근에 계속 연면적 기준이 나왔어요. 꼭 연면적은 그래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 꼭이야,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학교의 노숙자, 학교의 노수 정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학교 100, 노수 200, 정신장애인 300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이래요. 그래서 지무라고 알고 계시고요. 지무, 지하층, 무창층. 지하층과 무창층은 다른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 면적, 지무바가 150이래. 그리고 공연장일 땐 100이래요. 자, 그냥 지무바 1501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왜냐면 이 지무바 1501이 되게 많이 나와요, 뒤에.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이 기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무바 1501, 지무바 1501.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요, 3호죠. 차고 주차장이죠. 차주는 이하, 여러분들. 차주 얼마라고? 차주이, 차주이, 차주이. 차고 주차장 바닥 면적 200제곱 이상의 층이 있는 건물. 자동차를 몇 대 이상?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차주이, 차주이. 됐나요? 자, 그리고 몇 층 이상이래? 층수가 6층, 6층, 6층. 간단하게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항탑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항공기 경납고와 무슨 탑들, 무슨 탑.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의원, 입원실이 있는 의원, 그리고 조사는 보통 같이 들어가요. 얘는 세트야, 여러분들.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요 두 개가 세트예요, 보통. 그리고 위험물,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전기 저장시설, 지하구, 전 지하구 정도, 요 정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없어요? 숫자들이 없죠, 그쵸? 숫자들이 없는 게 나와 있지만 요 정도 보시고 7호 가볼래요? 7호. 노유자 시설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근데 아까 노유자 시설은 노숙자라고 해가지고 맞잖아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거였잖아, 그치? 그럼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남옥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연면적이 얼마? 미만인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전에 과거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번쯤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유자 시설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 2 및 남옥부터 바목까지 시설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딱 끊어서 이렇게. 자, 얘네들은 공동이나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면 이런 시설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고, 위에 있는 애들은 노인복지를 포인트로 보시고요. 노인복지. 자, 연면적이 200 미만이더라도 뭐를 받아야 되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들. 그리고 얘네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제가 노인복지, 노인복지를 포인트로 조금 잘 가주시고, 얘네들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는 애들은 맞아요. 맞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면 이 용도는 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한 번씩만 읽어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요양병원. 병원 중에 요양병원만 딱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750배 특수가연물. 그죠? 그리고 가스인데 노출입니다. 지상 노출 100톤. 이 정도? 이 정도 정리를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숫자 들어간 게 중요해요. 숫자. 여긴 포인트가 숫자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숫자로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숫자 들어간 건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 많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또 내가 이제 암기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본서가 할 수 있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제외래, 여러분들. 얘네들은. 그래서 내가 1에 해당되더라도 소자, 누단, 가, 피. 뭐라고, 여러분들? 소자, 누단, 가, 피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했을 땐 괜찮다. 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상조명 등은 제외한다. 피난구조 설비의 비상조명 등은 제외래. 이것도 포함으로 나올 수 있겠죠. 모든 피난구조 설비 나올 수 있겠죠.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다. 설치 기준에 맞게. 그러면 우리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위에 해당하더라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추가로 소방시설이 더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건물에 갔을 때 소방시설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굳이 소방본서가 그거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착공신고. 요거 뒤에 나와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3항, 법 6조 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여부서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본서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동의 요구를 받은 본서는 서류를 받았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해라라고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4항.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한대. 이게 아까 의견서나 또는 검토 자료 첨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더 첨부할 수 있대요. 아까 통로 있다 그랬죠. 통로 설치. 그리고 승강기, 뭐 도로 설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또는 헬리포트 또는 본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도 나중에 제가 문제로 여러분들 꾸려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네, 뭐 이런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이 서류 있죠, 여러분들. 이게 행정규칙 그리고 행안부령이죠. 시행규칙에 가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를 할 때 필요한 요 서류들 있거든요. 서류들. 이게 여기 갔을 때 이런 설계도서. 야,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1회독할 때.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서도 나와 있고, 저는 설계도서 종류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좀 나중에 보고요.
1회독할 때는 서류보단 요거 있죠. 요거 이런 거 위주로 보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까 5일 10일 있다 그랬죠. 동의 여부 회신, 그리고 보완은 4일, 취소는 7일,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요것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넘어가 주십시오. 근데 저 서류도 한 번은 봐야 돼. 나중에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밑에 가보면 이제 동의 대상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 해서 요 범위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표로 정리해놨고 제외 대상 넣어놨고,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이 넣어놨죠. 그리고 동의 기한까지 넣어놨으니까요. 복습하실 때 이 정도 일단 1회독할 때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조 가겠습니다. 7조. 자, 소방시설의 무슨 기준인데요? 내진 설계 기준. 자, 내진이라는 건 소방에 우리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요즘 이 지진에 대한 게 조금 포인트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에 간혹 보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진에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 대비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이웃 나라 중에 하나 어디냐면 일본. 그래서 일본 걸 요즘 많이 들여와요, 내진에 대한 기준을. 그리고 요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 갔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이런 대통령령은 안 보셔도 되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그러면 어떤 소방시설을 내진을 적용을 시켜서 설계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밑에 가보면요, 요게 나와요. 세 가지. 옥스물, 암기. 옥스물. 여기 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9가지죠. 그럼 합치면 몇 가지? 11가지. 맞습니까? 요게 이제 무슨 기준이다? 내진 기준이다. 그래서 지진에 견뎌줘야 하는 설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설비가 이렇게 세 가지 소방시설 중에 나와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능 위주 설계가 나와요. 그럼 이 성능 위주 설계는 우리가 모든 건물에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조금 넓은, 높이가 조금 높은, 층수가 또는 많은, 그죠? 요런 건물.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우리가 성능 위주 설계를 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이 일정 규모 이상, 연면적, 높이, 층수 기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그죠? 놨을 때 그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위주 설계?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뭐만 해당한대요? 신축. 맞습니까? 그래서 신축하는 것만 해당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 위주 설계를 할 때는, 그죠? 무슨 건물만? 신축 건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얘가 되게 공학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기술사.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아셨죠? 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지키고 그 건물 어떻게 보면 용도라던가 또는 수용인원 또는 높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게 성능위주 설계예요. 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성능위주 설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보세요. 허가 전에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장, 본부장 없어요. 청장 없습니다. 아셨죠? 신고를 꼭 해야 되고,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 변경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변경을 하려면, 성능위주 설계 변경을 하려면 이것도 똑같이 누구한테 신고하래요? 서장에게 신고하래. 그럼 소방서장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오케이 라고 수리를 해주래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4항이죠. 4항. 2항에 따라 성능이주 설계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이주 설계의 기본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네, 읽어보시고요. 소방서장은 성능이주 설계 신고, 변경 신고, 사전 검토, 여기 사전 검토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받는 경우에 혼자 이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청이나 본부에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요,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 이것도 제가 항상 예상 문제로 요즘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신기술, 신공법 등 검토 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보면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라는 곳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심의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앙위원회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한 심의를 중앙소방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음 6항. 소방서장은 검토평가 결과 성능이주 설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능이주 설계를 한 자에게 수정 보완 요청할 수 있죠. 수정 보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이주 설계의 신고, 변경 신고 및 사전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이주 설계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어차피 성능이주 설계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요거예요. 요거. 대통령령 제 몇 조요? 9조.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구조. 아셨죠? 요게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이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는 뭐냐? 제가 신축하는 것만 해당된다 그랬죠? 자, 연면적 20만의 아파트 등은 제외. 자, 보세요. 20만인데 아파트 등 제외예요. 왜냐면 아파트 등 기준은 여기밖에 안 들어가. 50에 200. 맞죠? 그리고 30에 120. 요건 또 아파트 등 제외.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 이상인 철공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고의 연면적 10만, 지하층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3만, 이런 거 나와 있고, 영화상영관 10개, 그리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그죠? 그리고 수저 터널이나 또는 5,000m 이상인 터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먼저 연면적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면적 기준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창고 시설이 나와요. 그죠? 여기 갔을 때 아까 여기 창고 있었죠. 자, 10만 제곱 이상인 게 먼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연면적 기준이 그냥 20만을 넘으면 우린 뭐를 해야 돼요? 성능이주 설계를 해야 돼요. 아, 신축 깔고 가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철공 3만이죠. 여긴 30만 아니야 여러분들. 3만이에요. 3만. 그리고 창고 기준에는 여기에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이고,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아, 또는이죠.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이고, 그리고 여기 바닥 면적 합계가 3만일 때. 뭐를 받아야 된대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1, 2, 3 오른쪽으로 갈 때도 1, 2, 3 같이 알고 계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말. 그래서 연면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할 거고, 자, 그리고 연면적이 없는 애들 그럼 여기 가보면 아파트 등 기준이 먼저 나와요. 아파트 등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거? 5층 이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등 기준은 여기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아파트 등 기준 하나도 없어요. 다 제외 기준이에요. 어차피 아파트 등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50층에 200. 맞습니까? 근데 요게 지하 제외. 맞나요? 그리고 얘는 지상으로부터 200m. 됐죠? 자, 그리고 아파트 등을 제외한 높이 기준이 또 있어요. 근데 아파트 등을 제외했을 땐 이게 지하층이 포함이야, 여기가.
뭐 이거 포함 제외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하나 층고가 몇 층? 하나의 층이 4m씩이에요. 4m. 한 개 층이 4m씩이에요. 그래서 50층에 30층 됐습니까? 5, 4, 20, 3, 4, 12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뒤에 가보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지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갔을 때 공부를 안 하셔도 돼. 이거에 대한 거. 이걸 알고 있으면.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몇 가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영관 나와 있죠? 영화 상영관. 여기다 쓸까요? 10개 이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린 수가 10개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지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연결되어 있는, 지하층과 연결되어 있는 복합 건축물.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얘가 들어왔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수저 또는 터널 길이가 몇 메타? 5,000m. 야, 터널 길이 5,000m면 엄청 긴 거네. 그죠? 이랬을 땐 우리가 무슨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성능 위주 설계를 꼭 해줘야 돼. 됐습니까? 요거는 단골 문제예요.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23, 24 건너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딱 여기까지야.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의 신고, 네, 서류를 제출을 해주래요. 야, 근데 서류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와가지고 일단은 여기 설계도서 종류가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 소방서장은 성능이주 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성능이주 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첨부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7일 이내에 성능이주 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5조에 가보면 뭐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검토 평가,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에게 검토를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청이나 본회에 제가 설치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검토 평가를 요청받은 청 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의결을 거쳐서 서장에게 알려줘야겠죠. 서장이 왜냐하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단에게 요거를 맡긴 거니까. 성능이주 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 신공법 등 검토 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럼 중앙위원회는 또 20일 이내에 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라. 그죠? 읽어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뭐 수리 여부 통보. 여기 지금 가보면 성능이주 설계단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 평가. 네, 읽어보시고. 자, 변경 신고. 요거는 이제 연면적이나 높이 층수가 변경이 있으면 제가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서류 첨부해서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신고를 해주래요. 네, 읽어보시고요. 네, 사전 검토 신청 대상인 경우 뭐 이런 내용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밑줄은 쳐놨는데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거, 어차피 중요한 건 요거라고요. 대상. 맞습니까? 그래서 대상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써놨으니까요. 같이 정리를 좀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구조에 가보겠습니다. 구조.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아까 내가 어디다 둔다 그랬죠? 청본에 둔다 그랬어요. 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서 없다 그랬어요. 내가 틀림없이.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본인이 사용하는, 그죠? 일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누설하면 안 되겠죠?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둔다. 자, 일단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은 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본에 둔다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행안부령에 가보면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은 50명. 요거 동그라미. 평가단장은 화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 학식,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장 본부장이 당연히 임명하거나 위촉하겠죠. 평가단원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요, 단장도 그렇고 단원도 그렇고 맞습니까? 누가 청장이나 본부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원은 이 중에서 임명하면 된대. 단원 중에. 제가 여기 가보시면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공무원 중에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대. 소방 공무원 중에 이런 사람들. 기술사, 관리사. 맞습니까? 또 여기 가보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 위주 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조건도 갖추고 관련 교육도 이수한 사람. 소방설비 기사 뭐 1년 이상. 그죠?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1년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아는 사람들을,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건축 분야 및 소방 방재 분야 전문가. 자, 이거는 소방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위원회 위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죠? 또는 직에 있었던 사람, 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기술사 관리사. 기술사 관리사들이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특급 감리, 감리 10년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2회 연임이 거의 없어요. 보통 한 차례 연임이 대부분인데 요 2회 연임. 그리고 임기도 2년이에요.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규칙 제11조에 가보면 평가단의 회의는 요 정도. 6명에서 8명.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해 몇 명? 50명 이내. 됐습니까? 그래서 청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2년으로 임기를 하고 연임도 2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를 열 때 거기 가보면 6명에서 8명 평가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과반석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평가단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네. 설계평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됐죠? 자, 그리고 10조입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내용 자체도 많아요. 그죠? 내용 자체도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실 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애로사항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